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금요일인데 어째 지난 한 주간도 좋지 않았던 날씨 탓인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내일 토요일 주말을 맞이하기 전 남은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알차고 보람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우리 교민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에드사 소식입니다. 요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이 에드사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드사 도로가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닐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죠. 마닐라의 도로는 크게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 에드사 도로하고 북쪽 쾌존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뻗어 마닐라 베이까지 연결되고 있는 쾌존 애비뉴와 에스파냐가 있죠. 그리고 마닐라 베이를 따라서 놓여져 있는 로하스 볼리바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마닐라 공항 부근에서부터 모로브 아시아나 인트라무로스도 다 이 로하스 볼리바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도로들이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3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파악하면 메트로 마닐라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로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로가 바로 이 에드사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뉴스는 메트로 마닐라의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 부서인 MMDA가 이 에드사 도로에 대해서 운전자 혼자 탑승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후에 네티즌들의 냉담한 반응들이 있었고 의회 상원에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상원 결의서가 이미 MMDA에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제 오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제도는 아주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만큼 MMDA의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견이었습니다. MMDA는 지난 15일부터 시범운행, 그러니까 드라이런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정식 시행은 다음 주 23일부터인데 그 전까지 에드사의 차량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에드사의 나홀로 차량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네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 의원이 제안한 국가 추모의 날 내셔널 데이 오브 리멤버런스 제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8월 16일은 1년 전에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 8월 16일에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키안이 칼루칸 지역 경찰들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필리핀 경찰은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과의 전쟁 작전을 수행 중이라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되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17살짜리 어린 소년이 그 피해자가 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이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이 1년 전 사고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국가가 추모해야 할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인권 유린적 처벌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추모일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혼티베로스 의원은 당시 칼루칸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경찰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진급을 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갔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필리핀에서 마약이 근절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요 며칠 계속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임 발언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였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에 대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사임을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런 불평이 담긴 푸념 정도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로 티도 안 난다는 것이 당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궁 헨리 로케 대변인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 사임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케 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적당한 후임자가 나타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부통령 선거 재검표 결과로 만약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정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 시 부통령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봉봉 마르코스가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을 그에게 물려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소식은 그 대목마다 우리 외국인들의 눈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부통령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오는 것부터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특히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주말 계획도 잘 세우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꼭 필요한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